하천, 총정리. 하천 관련 용어, 오늘부터 하천 주제를 시작할 거야. 파이팅 해보자. 기본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공부할 때나 답안을 작성할 때 유리하겠지?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생소할 수 있는 하천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자. 먼저 유수란 흐르는 물을 뜻해. 또 하안이란 하천과 육지를 분리하는 곳에 쌓인 둔턱으로 모래나 자갈 등의 물질들이 쌓여서 주위보다 높은 언덕을 형성한 것을 말하지. 또 제방이란 하천을 유로 내로 제한해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토사 등을 쌓아서 조성한 토목 구조물로 통상 호안으로 보호받는 부분을 말해. 다시 말해서 하안은 자연적으로 쌓인 언덕이나 하천과 육지가 분리되는 부분을 뜻하고, 제방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토목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비슷하지만 일단 이렇게 기억해보자. 또 앞에서 말한 호안이란 제방이나 하안을 유수로 인한 침식, 세굴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물을 총칭하지. 또 제내지란 하천 제방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으로 통상 제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마을까지를 말하고, 자연스럽게 제외지란 하천 제방으로 둘러싸인 하천 측 지역을 말해. 둥마루란 호안이나 방파제에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는 면을 말하고, 포락지란 수면 밑에 잠겨서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를 뜻하지. 고수부지는 홍수터라고도 하는데 북 단면을 가진 하천의 제방 바로 안쪽에 해당하는 부지야. 실제 고수부지는 물에 잠기지 않을 때는 자전거 도로나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그 부분이 홍수 시에는 잠기게 되는 거야. 저수로란 하천 부지에서 물이 많지 않은 로우워터, 즉 저수 시에도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제방 법선이란 제방의 앞 비탈머리를 가로 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저수로 법선은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만나는 부분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또 유심이란 하천의 단면 중 제일 깊은 부분을 연결한 선이나 최대 유속의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고, 하상이란 영어로 리버베드라고 하듯 강의 밑바닥을 얘기하지. 또 참고로 계획 하상고란 하천 개발 시 계획된 하상고를 뜻해. 또 하도는 채널이라고도 하는데 하천을 이루고 있는 일정한 물의 길을 뜻하고, 또 소류력이란 개수로에서 물의 흐름이 하상 바닥을 쓸면서 내려가는 힘을 말하지. 또 안정하도란 하천에서 세굴이나 퇴적을 거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단면의 크기와 형상이 안정된,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한 하도를 말하고, 주운이란 하천에서 선박을 통해 화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해. 또 수제는 하천의 유속을 제어해서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이고, 유역이란 강우 시 하천으로 물이 모여드는 주변 지역을 말하며, 보는 유수를 가로막아 수위를 높여 용수를 취소하거나 수위와 용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리 구조물을 말하고, 수충부란 단면의 축소부, 왕곡부의 바깥 제방처럼 물의 흐름에 의해 충격을 받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자. 하천의 호안, 하천의 호안이란 홍수 시에 유수를 하도대에 안전하게 유화시키고, 제방이나 하안을 유수에 의한 침식, 세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방의 앞이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총칭해. 설명에 앞서 이 호안의 기능과 목적을 정리해보자면, 홍수터의 보호, 저수로 유지, 제방의 보호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어. 그럼 먼저 호안의 구조와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까? 다음의 그림을 주목해보자. 먼저 비탈 덮기란 유수와 유목 등에 대해서 제방이나 호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때 붙임공, 돌 붙임공, 콘크리트 붙임공, 콘크리트 쌓기공, 아스팔트 붙임공, 돌 망태공, 돌 쌓기공 등으로 비탈면을 피복하는 것을 말해. 이 여러가지 보호공 중에 선택할 때는 내구성과 수위 변화, 생태 환경, 기초 지반, 주변 경관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고, 통상 비탈 덮기의 높이는 계획 홍수위까지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 실시하기도 하지. 다음으로 비탈 멈춤은 비탈 덮기의 밑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비탈 덮기의 활동과 비탈 덮기 안쪽에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분이야. 경우에 따라서 비탈 멈춤에 기초를 겸하기도 하는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집안이 양호할 때는 직접 기초로 하지만 연약 집안일 때는 말뚝 기초나 강날 말뚝을 사용하는데, 이 비탈 멈춤은 비탈 사면의 기습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다음으로 밑 다짐이란
또한 비탈 멈춤의 앞쪽 하상에 설치해서 하상 세구를 방지하므로 기초와 비탈 덮기가 밀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야. 통상 밑다짐의 상단 높이는 계획 하상고, 즉 계획하고 있는 하천의 바닥 높이 이하로 해야 하고, 밑다짐의 종류에는 콘크리트 블록공, 사석공, 돌망태공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또 호암머리 보호공은 홍수 시에는 호안의 위쪽, 즉 천단부인 호암머리에서 큰 유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유수에 의한 호암머리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암머리 보호공을 설치해야 돼. 이 호암머리 보호공도 콘크리트 블록공, 사석공, 돌망태공 등의 형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다음으로 호안의 설치 위치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음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천이 복단면일 경우 고수부지 위에 앞비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호안을 고수호안이라고 하고, 저수로를 보호하여 고정시키고 고수부지의 세굴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저수로에 적용하는 호안을 저수호안이라고 하며, 고수부지가 없는 단단면 하도의 제방과 저수로의 하안을 한 번에 보호하는 호안을 제방호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단단면 하도에서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이 일체화된 호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호안이 파괴되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밑다짐 등이 불량하여 호안 기초에 세굴이 발생하는 경우 호안이 파괴될 수 있는데, 설계 및 시공 시 기초 근입 깊이를 확실히 확보하여 세굴을 방지해야 되겠고, 뒤채움 재료나 다짐이 불량했을 경우에도 호안의 파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시공 시 적절한 토질과 입도의 뒤채움 재료를 사용하고, 시공 중 철저한 층다짐과 다짐 후 다짐 밀도 시험을 통한 품질 관리를 통해 방지할 수 있으며, 과대 토합이나 과대 수압으로 인한 비탈 덮기공이나 호암머리 보호공의 파괴에 대해서는 비탈 덮기공, 호암머리 보호공 설계 및 시공 시 비탈 덮기의 형식과 비탈 연직 높이 대비 안전한 적정한 경사를 적용해야 하고, 과소한 크기가 아닌 적절한 크기의 사석이나 블록 재료를 사용하므로 호안의 파괴를 예방할 수가 있음을 기억해보자. 하천의 수제. 오늘은 하천의 수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제란 하천 흐름의 방향과 유속을 제어하므로 하안이나 제방을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안으로부터 하천의 중심 방향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해. 그럼 먼저 수제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수제의 설치 목적은 물이 흐르는 방향, 즉 유향을 조절하기 위해, 또 유세를 약화시켜서 하안의 세굴 및 침식을 줄이고 호안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유심을 하도의 중앙으로 유도하여 제방을 보호하고 주운을 위한 유량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니 참고해보자. 그럼 수제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유속이 강해서 하상 유지공만으로는 하상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심한 세굴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고, 급류 하천의 수심이 깊은 수충부에 설치하며, 북부적인 수충부에서 흐름 방향을 유심 방향으로 변환시켜야 하는 장소에도 적용이 되고, 수로의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라는 곳에도 적용되며, 수제를 설치하므로 바닥 다짐을 간소화 또는 택략이 가능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곳에 적용되기도 해. 그럼 이제 수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수제는 배치 형태에 따라 또 구조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배치 형태에 따른 분류에는 먼저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배치하는 직각 수제는 길이가 가장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대신, 하향 수제에 비해 수제 하류에서 세굴에 대한 영향이 적지만 상향 수제에 비해서는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상향 수제는 유수를 전방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제방 및 호암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수제 자체가 손상될 위험이 크며, 하향 수제는 수제 끝부분 흐름에 의한 수축력으로 수제가 손상될 위험은 작지만, 그림과 같이 수제 하류에 세굴이 발생하기 제일 쉬운 타입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자. 또 평행 수제는 유수에 거의 평행하게 설치되는 수제인데, 수로를 고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수제 기초부에 세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타입이고, 또 혼합형 수제는 T자형 수제라고도 하는데, 직각, 상향, 하향 수제와 평행 수제가 조합된 수제라고 보면 되겠어. 또 구조 특성에 따라 수제를 분류해보자면, 먼저 섭침상 수제는 저수위 이하의 높이로 섭침상을 쌓아 올린 형태로 느리게 흐르는 하천에 적용되지. 참고로 섭침상이란 수제로 섭다발을 멍석처럼 꿰맨 후 호박돌 등을 얹어서 물속에 가라앉힌 것을 말해. 다음으로 목공침상 수제는 나무침상에 돌을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된 수제인데, 섭침상 수제보다는 급류하천에 적용되지. 말뚝 수제는 섭침상 위에 말뚝을 박은 후에 테트라포트 등으로 눌러서 만든 수제로, 각각의 말뚝은 균등하게 유수의 저항을 받을 수 있도록 배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그 밖에 콘크리트 방틀형 수제, 돌망태식 수제 등이 있으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제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하도의 형태, 유량, 유속, 하상 재료 등을 조사해서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하고, 수제가 이술되지 않도록 수제 재료에 따른 안전
안정성을 고려해서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수재 선정 시 예측되는 수재 주변의 새굴이나 퇴적 등 제반 영향에 대해 선평가하여 결정 시 고려해야 하고 가급적 수리 모형 실험, 수치 실험 등을 수행하여 수재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하천의 제방, 하천의 제방이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면서 제네지를 보호하기 위해 하천을 따라 흙이나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 목재 등으로 축조한 구조물을 말해. 먼저 가볍게 제방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면 제방의 윗부분을 둑마루라고 하고 제방의 높이를 제방고라고 하며 앞비탈과 뒷비탈, 측단까지의 거리를 제방부지라고 해. 나머지는 그림을 참고해보자. 또한 하도의 일정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계획 홍수위가 제네지의 지방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네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를 군립 하도라고 하고 그림처럼 둑마루가 제네지의 지반보다 낮은 하도를 완전 구립 하도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이제 제방에 사용되는 재료, 특히 흙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제방의 재료는 일정 정도의 점토나 세립분을 함유해야 하고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0ml 이내로 해야 하며 수축 팽창이 적고 유기물이나 용해되는 물질이 없어야 돼. 또 하상 재료를 제방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하상 재료 채취에 의한 하상 변동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침식이나 활동의 안정성 평가를 하며 제방 보관 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또 제방의 다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축제 재료는 다짐도 90% 이상으로, 구조물의 주변은 다짐도 95% 이상으로 해야 하고 장비 다짐을 원칙으로 하며 다짐 횟수 및 포설 두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하지. 또 다짐 후 현장 밀도 측정은 다짐 층별로 1000세제곱미터마다 제방 길이 방향으로 500m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보자. 또 제방의 여유고는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여분의 제방 높이를 말하는데 계획 홍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0.6m에서 2m 이상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제방의 둑마루 폭 역시 계획 홍수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소 4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그럼 마지막으로 참고삼아 제방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방의 원래 목적을 위해 양안에 축조하는 연속 제방을 본제라고 하고 본제가 파괴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제방을 부제라고 하며 홍수 시에 단기간 침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일부러 물을 유도하기 위해 제방이 중첩되는 부분에 홍수 시 유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든 제방을 놀뚝이라고 하고 특정한 지역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듯 설치하는 제방을 윤중제라고 하며 홍수 조절의 목적으로 하천의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하도 밖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일부러 제방의 일부를 낮춘 제방을 원류제라고 해. 다른 종류의 제방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자. 제방의 파괴 원인 및 대책. 지난 시간에 배운 제방은 누수와 새굴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파괴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방 파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제방 파괴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누수, 새굴, 원류, 사면 붕괴, 시공관리 불량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수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제방 누수의 원인으로는 설계적인 원인으로 제방 단면의 부족, 차수층의 미반영, 집안이 투수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우팅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고 시공적 원인으로 제방 재료의 부적정, 다짐 불량, 차수층 및 제체와 기초 접합부 사이에 시공 불량을 들 수 있겠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진이나 집안 침하를 들 수 있겠어. 또 유지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도 앞서 설명한 요인과 함께 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제방 누수에 대한 대책은 누수 경로별 원인과 대응하여 설명해 보도록 할게. 누수의 경로는 제체를 통한 누수와 기초 집안을 통한 누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제체의 누수에 대한 대책은 제방 단면이 작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제방 단면을 확대시켜서 보강을 하면 되겠고 제체 중심부에 차수벽이 없어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강널 말뚝 등으로 차수벽을 신설하여 누수를 막아야 하겠지. 또 두더지 등의 동물에 의해 제방에 구멍이 생길 경우 그라우팅 등으로 구멍을 메우거나 아예 비탈면을 피복하여 누수 경로를 차단할 수도 있겠어. 또 기초 집안을 통한 누수는 주로 제네지 측 집안에 침투수가 용출하는 파이핑 현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집안이 투수성이 큰 모래층이나 자갈층의 경우 투수층에 차수판을 설치해야 하고 고수부지 부근에 표토가 세굴돼서 투수층이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을 불투수
누수성 표토층으로 피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누수 외 제방 파괴의 원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세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굴이 되는 부분을 피복하여 보호하거나 숫제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고, 원료에 의해 제방이 파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방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제방구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제방의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방의 구배를 완화시키고 제방 사면을 불투수 재료로 피복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지. 하상유지공이란 하상경사를 완화시켜서 하상과 하천의 종단 그리고 횡단 형상을 계획대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야. 말이 좀 어려우니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천 개발 공사 시 인위적으로 유로를 변경하거나 대규모 준설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하상 경사와 하천폭이 변화하게 되니 유속이 증가하고, 따라서 물이 하상을 쓸고 지나가는 소류력이 증가하겠지. 이때 하상의 평형이 파괴되어서 하상 세굴 발생으로 하상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거나 국부 세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공과 함께 낙차를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의도한 구간 외에는 하상 경사를 완화시키는 목적의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도 다시 한번 하상 유지 시설의 목적을 정리해보자면, 하상 세굴의 방지, 하상 저하의 방지, 국부 세굴의 방지, 구조물의 보호로 정리할 수 있겠지. 또 하상 유지공 시설은 낙차공과 대공, 경사 낙차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낙차공은 낙차공 이외의 구간의 하상 경사를 완화하기 위해 보통 50cm 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 유지 시설을 말하고, 대공은 그림처럼 낙차가 없거나 50cm 이하로 매우 작게 적용한 시설을 말하는데, 이 대공은 유수의 집중과 난류의 발생을 감소시켜서 국부적인 세굴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군. 경사 낙차공은 낙차를 두는 부분에 콘크리트 대신 돌과 목재를 이용해서 하상 유지를 시키는 시설로, 이 공법은 하천 생태의 서식과 이동을 배려하는 공법이므로 자연형 하상 유지 시설이라고도 하지. 또 하상 유지 시설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본체, 물바지, 바닥 보호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본체 및 물바지는 콘크리트 공이나 돌쌓기 공, 콘크리트 블록공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이고, 하상 유지 시설의 바닥 보호공은 하상 유지 시설을 통과하는 유수의 난류 현상을 감소시켜서 하류 하도의 국부 세굴을 방지하고 본체와 물바지를 보호하는 구조물인데, 다음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돌망태, 블록공, 사석을 배치하는 것이 통상적이야. 또 바닥 보호공의 설치 범위는 하상 유지 시설에 영향이 없어진다고 추정되는 범위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다음으로 하상 유지 시설의 평면 형상은 하천 흐름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천의 특성을 따라서 다양한 형상으로 계획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직선형은 하도 형상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경사형은 하천의 만곡부에서 상류의 유향을 자연스럽게 하류의 유향에 일치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타입이고, 굴절형과 원호형은 유심을 중앙부로 집중시켜서 양안의 세골 방지를 도모하는 타입이지. 마지막으로 이 하상 유지 시설의 적용 시 유의사항은, 하상 유지 시설 설치 후 하상은 설치 전의 하상고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물바지와 바닥보호공은 그 낮아진 계획 하상고에 맞춰서 설치해야 하고, 바닥면 경사를 형성할 경우 하류 측 경사는 1대 0.5보다 완만하게, 상류 측 경사는 1대 0.5에서 1대 1 사이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 낙차공의 낙차는 최대 1m 이하여야 하고, 낙차공의 마루는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하되 유류의 연속성을 위해 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또 하상 유지공의 낙차를 크게 하고 설치 개소를 줄일 것인가, 낙차가 작은 것을 여러 개 두어 하상을 안정시킬 것인가 유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낙차가 큰 것을 적게 설치하는 것이 공사비가 싸지만, 낙차가 크면 하류의 하상이 위험하게 되므로 그런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하천의 보란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 등을 위해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고 물의 원류를 허용하는 시설을 말해. 보의 종류는 설치되는 목적에 따라 취수보, 유수의 분류를 위해 설치하는 분류보, 조수에 의한 염분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조보, 유량 조절보로 나뉘고, 구조와 기능에 따라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장치가 없는 고정보와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장치가 있는 가동보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참고해보자. 그럼 다음으로 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까? 보는 고정보 기준으로 본체, 물바지공, 바닥보호공, 또 필요시 차수공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난 시간에 배운 하상 유지시설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 이제 각각의 구조를 살펴보면, 본체는 통상적으로 상류 측은 연직이나 이에 가까운 가파른 기울기로 되어 있고, 하류 측은 통상 완만한 기울기로 구성되어 있어. 다만 돌이나 자갈이 많이 유화하는 곳에서는 반대로 상류 측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고 하류 측 경사면을 급하게 만들어서 돌과 자갈에 의한 보의 파괴를
파괴를 방지한다고 하는군. 이렇듯 보의 본체의 단면을 정할 때는 수위차에 의한 침투수의 침투 길이, 외력에 의한 본체의 전도, 활동 치마 등을 고려하여 구조, 수리학적 안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해. 또 물바지는 보의 상하류 침식과 파이핑 현상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본체와 물바지의 연결 조인트는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등치마가 없도록 해야겠지. 바닥 보호공은 조도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서 유속을 서서히 감소시키므로 하상의 세구를 방지하고 보의 본체와 물바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통상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가공성 소재 등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또 보의 설치 위치 선정 시에는 유수의 주된 흐름이 취수구와 가까운 지점, 유속의 변화가 적고 기초 지반이 양호하여 하상 변동이 적은 지점, 하한 침식에 대해 안전한 지점,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마지막으로 앞서 배운 댐과 보는 사실상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댐과 구분하여 보호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기초 지반에서 고정보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 유수 저류에 의한 유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구조물의 양끝 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시킨 경우에 댐이 아닌 보호라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하천의 어도, 오늘은 하천의 마지막 주제로 어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도란 앞서 배운 댐, 보, 낙차공 등의 하천 횡단 구조물이 하천에서 물고기 등이 이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었을 때 물고기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나 장치를 총칭하는 개념이야. 만약 어도가 없다면 회유성 어류가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산란을 하지 못하겠지. 그렇게 되면 어류의 개체수가 급감하거나 멸종하게 되어서 하천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1년 국가어도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실시해서 신규 어도를 1300개 이상 선정했었지. 그럼 먼저 이러한 어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어도의 대표적인 형식에는 계단식, 버티컬 슬롯식, 아이스 하버식, 도벽식 등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형식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게. 계단식 어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어도로 말 그대로 계단을 설치해줘서 물고기가 한 단 한 단 도약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어도야. 경제성과 효율성이 좋지만 유영력과 도약력이 뛰어난 어류만 거슬러 갈 수 있고 물고기의 휴식 공간이 없는 타입이지. 다음으로 버티컬 슬롯식 어도는 그림과 같이 마치 슬롯머신 게임기처럼 구성하여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한 어도인데, 주로 외국의 유량이 풍부한 대규모 저수지에서 적용하는 형태야. 계단식과 달리 물고기의 휴식 공간이 있는 반면 유속이 빠른 편이고 구조가 꽤 복잡해서 현장에서 시공이 난이한 타입이지. 또 아이스 하버식 어도는 물이 넘치는 원류벽과 흐르지 않는 비원류벽으로 구성된 어도인데, 보나 하상 유지공의 비원류벽에 하류해서 물고기가 쉬게 만드는 원리의 어도야. 이 어도는 구조가 복잡해서 시공이 어렵고 공사비가 비싼 편이라고 해. 도벽식 어도는 어도 내 흐름을 유도하는 벽을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만든 어도 형식인데, 간단한 구조라 시공이 비교적 간편해서 계단식 어도 다음으로 많이 시공되는 형식이라고 해. 이 형식 역시 유영력이 좋은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어도이고, 낙차가 1m 이내로 작거나 상류 지역의 좁은 하천에 적합한 타입이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이제 우리나라에 기 설치된 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어도 입구와 출구의 낙차와 퇴적, 어도 내부의 급경사와 파손, 어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형태의 어도, 그리고 시공 후 어도 유지관리 미흡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최근 대응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어도 구조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더 이상의 용수 취수가 불필요해진 지역에 보를 철거하여 어도 없이도 하천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 그럼 하천 주제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앞선 강의에서 설명한 하천 시설물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쭉 읽어보며 복습해보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